야, 앞에 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오늘 양학중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인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학생들 어디 있나요? 앞에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미텔 슈탄트에서 일하는 조동인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만 저의 소개를 드리고 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얼마나 좀 전달을 많이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같이 함께 좀 시간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현재 미텔 슈탄트라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우리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저도 고등학교를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전공이 혹시 뭔가요? 전자과 있습니까? 아까 제 옆에 계시는 신세벽 학생은 기계과이시죠? 네, 저 전자학과를 이제 나왔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배우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됐고요. 그 외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단어가 좀 어렵죠, 회사 이름이. 맞죠? 근데 여기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 독일 선수들을 많이 알고 독일 선수들의 이름을 잘 아시다 보면 이런 이제 회사 이름도 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텔슈탄트라고 읽고 작고 강한 기업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제가 첫 창업을 그 대학교 4학년 때 했었는데 막 1년도 안 돼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려고 회사 이름을 고민하다가 조금 튼튼하게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작고 강하다는 의미가 담긴 미텔슈탄트라고 짓게 됐고 지금 이 회사를 세운 지 이제 7년 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교육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그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교육 현장에 가다 보면 좀 약간 아쉬웠던 게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오셨죠? 맞죠? 선생님들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 교실에 쭉 줄 맞춰서 책걸상이 줄을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막 맞춰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한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앞에 이런 화면이 있죠. 이걸 활용한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애들은 자꾸 40분 수업, 45분 수업, 50분 수업 동안 이렇게 앉아만 있어야 될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 듣는 게 왜 예의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실 녹화 중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일으키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경직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이제 이걸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실에 좀 역동적이고 좀 재밌는 교육을 넣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주제를 넣어서 플레이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교육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블럭이랑 레고라고 보통 알고 있는 블럭이랑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교실 안에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교실 뒤편에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주문이 들어가요. 그럼 그 주문을 받은 친구가 처리해내고 처리하면 구매를 담당했던 친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생산을 담당한 친구가 제품을 생산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품을 판매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상의 돈이겠죠? 실제 돈이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실 안에 있는 이 화면을 일종의 랭킹 화면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팀별로 순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경쟁 구도를 좀 만들 수 있고 좀 재미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교육의 기획 의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초중고등학교 때 그 경험을 봤을 때 어렸을 때 학교의 주인공은 절대 아니었어요. 항상 변두리에 있었고 요즘은 2, 30명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는데 저는 항상 제일 뒤편 가장 그늘진 곳에 있었어요.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이죠.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이 눈에 보여요. 교실에 가면. 근데 이 교육은 저 끝에 있는 학생부터 여 앞에 있는 학생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학업에 대한 의욕이 좀 떨어져 있고 좀 학교가 재미없는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이 교육을 지금 5년째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그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지난주에 상을 받았어요. 축하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제 이런 교육을 저희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기술 기반으로 우리 교실에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이제 저희 회사 소개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저는 지금도 한 주에 한 번,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을 되게 많이 만나요. 만나러 가보면 이제 정말 자기가 자기 길을 잘 찾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던 친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이라는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불확신, 그리고 행복이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들의 삶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성장하고. 근데 이 좋은 시스템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될 주사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딱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정해놓은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이 그 시스템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끌려가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 페이스를 잃게 되고 자기 페이스로 끌어오려고 해도 학교라는 시스템은 끊임없이 작동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내세운 해결책이 바로 창업입니다. 지금 많이들 당황하셨죠? 네,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선생님까지 계신데 아마 다 당황하셨을 거예요. 학부모님도 계시죠? 근데 창업이라고 하면 다들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업? 그거 회사를 설립하는 거 아니야? 맞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마워요. 근데 창업은 여러분들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창업이라는 단어가 크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작다기보다는 좀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창업은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문은 잘 못하지만 이것만 읽을 줄 알아요. 제 분야니까 한문을 정말 못해요. 창은 시작할 창이고요. 업은 일업입니다. 해석하면 뭐죠? 맞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을 해본 적이 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직장 가져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은 무언가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리고 그 무언가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왔던 문제겠죠.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창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뭘까요? 맞습니다. 다들 정답을 잘 맞추시네요. 창업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마음만 먹으면 창업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창업가였던 적이 많았어요. 어느 순간에는. 단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 없어요. 어디선가 해결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할까, 좀 권유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창업의 과정을 보면요.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변에 관심이 많아요. 친구들의 감정, 그리고 제가 속한 공간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내 뭐랄까 이웃들 그런 분들께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게 관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찰을 하다 보면 내가 바라보는 현상 속에 문제로 정의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용을 어려워하고 아까 우리 임승혁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까지 딱 왔으면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간단해요. 오늘 저도 여기 벤버리 평생교육원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입구를 잘못 찾았어요. 저는 문제가 생긴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저를 관찰하시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수다라는 행사에 가는 길입니다 하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저에게 행동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창업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일이 창업일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창업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또 계시더라고요.
저의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잘 도와줬냐 이런 걸 보시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맞나요?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는 사실 생각에 그치기 쉬운데 이거를 아까처럼 간단하게만이라도 만들어낸다면 제품 또는 서비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쓰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데이터를 선물로 줘요. 이거는 되게 편했어. 근데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되게 맛이 없었어. 이런 걸 좀 더 넣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막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아서 뭘 할 수 있냐면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죠.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만들고 보여주고 또 학습하고, 이 과정이 한 번의 과정이 저는 한 번의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창업을 한 분야에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용자가 고객이 되겠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가를 갑자기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저는 사업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창업만 권유하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누가 우리에게 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온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이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창업은 뭐라고 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그래서 조금 시작하시기 좀 어려우실까봐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사례를 가졌어요. 제 경험인데 일단 중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게임 뭔지 아시나요? 잘하시네요. 역시 한 세대가 지나도 다 아는 게임이에요. 어떤 회사가 만들었어요? NC소프트가 만든 게임이죠. NC소프트 본사 건물이 서울 강남에 진짜 높은 빌딩으로 있어요. 엄청 비싼 땅에 비싼 건물인데 거기 벽돌 한 개는 제가 했어요. 네,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고요. 물론 제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었겠죠. 중학교 1학년 때는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뭐 방학이라고 치면 진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7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맞죠? 힘들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딱 중독이 됐는데 정말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추억이에요. 정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고, 물론 좀 뭔가를 잃기도 했죠. 뭘 잃었을까요? 시력. 다행히 아직은 안경은 안 껴요. 또 뭐 잃었다고요? 머리? 친구? 친구들이 제 레벨이 하도 높아서 집에 자주 구경 왔어요. 친구를 또 얻게 된 것 같아요. 게임 덕분에. 그리고 게임 속에 친구도 있죠. 또 뭐 잃었을까요? 인생이요? 뭐 돈은 제 돈이 아니라서 뭐 괜찮고. 어릴 땐 제가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학교에서는 성적을 바쳤죠. 네, 성적을 바친 대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레벨에 달성할 수 있었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게임을 할 때 제가 했던 게임은 어떤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레벨을 올리고 아이템을 장착해서 강하게 만들고, 다들 지금 남자들 갑자기 막 눈빛이 막 좋아졌는데, 이 게임은 상거래가 있어요. 그 게임 안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할 때 일일이 채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말한 채팅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잖아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처럼.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를 계속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좀 약간 부담스럽죠. 팔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치고 있어야 돼요. 기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네, 매크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매크로는 다들 아실 테지만 짧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사용자가 설정한 작업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에 제가 팔고 싶은 물건의 이름들을 나열하면 몇십 초마다 한 번씩 딱 쳐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해가지고 제가 막 즐겨 썼어요.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남의 거 갖다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막 이거를 너무 막 편하고 좋으니까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막 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 속에 만난 사람들한테 줬어요. 다들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주다 보니까 되게 기쁜 거예요. 남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정보를 거래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그 프로그램 올리면 팔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안 쓰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안 쓰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보 격차를 활용하면 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5,000원에 올려놨어요. 1 다운로드에. 그랬더니 하루에 한 명씩 다운로드 받아가더라고요. 제 용돈이 그 당시에 1,000원이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정보를 생산해봐야겠다 해서 나는 프로그램은 개발할 줄 모르니까 뭘 생산하지 하다가 제가 열심히 사냥터에서 배운 팁들, 장비를 맞추던 팁들, 그런 것들을 한글 문서도 아니고 텍스트 문서에 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사람들이 다운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았을 때는 일주일에 7만 원씩 매출이 났었어요. 다들 부럽죠? 그런데 문제는 중학생이 계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영원인 계좌로.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인데요. 여기 제 앞에 계시는 이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좀 비슷한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구미에 있는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기는 기숙형 학교라서 전교생이 대부분 기숙사에 살아요. 근데 제가 여기 입학하고 나서 처음에 딱 발견한 문제는 뭐였냐면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제가 같이 안 살아봐서 몰라요. 저는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남학생들은 저는 같이 살면서 봤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를 또 입고 가고 또 입고 가고 이런 광경을 몇 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러운데라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다들 포기하고 그냥 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우리 그 룸메이트들한테 4인 1실 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의 친구에게 이거 빨래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번 또는 한 번도 안 해도 매일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같이 사는 친구들이 좋다고 해보자 해서 했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게임의 사례처럼 또 기분이 좋아서 이거를 친구들에게 알려줬어요. 옆방 가서 막 이렇게 해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매일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라고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 일들을. 그랬더니 많은 방들이 그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되게 만족해가는 걸 느꼈는데 하루는 이런 친구를 맞닥뜨렸어요.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방은 그거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왜? 하니까 그 누구누구가 자기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을 때 빨고 싶대. 그래서 자기는 기본 한 주에 한 번 하는 건 좀 번거롭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그 방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빨래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피드백을 받고 학습을 했잖아요. 데이터를 줬으니까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인데 밤에 사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그 점호 시간, 인원 점검 시간 끝나고 마이크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준대요. 무슨 말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있어서요. 라고 하고 제가 앞에 나가서 말을 했어요. 나 210호 사는 조동인인데 혹시 와이셔츠 세탁할 거 있으면 우리 방에 300원이랑 갖다 놔라. 그럼 내가 세탁해 주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방에 와이셔츠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점호 끝나고 새벽 2시까지인가? 빨래만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저는 빨래를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부딪힌 거예요. 제가 저걸 잘해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그 룸메이트들한테 또 얘기했죠. 이거 나 혼자 못한다.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 언제 하냐고 했을 때 우리는 청소 시간에 빨래를 하자. 그래서 옆방 친구들에게 우리 방 청소와 우리 방 청소 구역인 화장실 청소를 맡기고 우리는 빨래만 집중하자라고 해서 맨날 청소 시간만 되면 빨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하다 보니까 와이셔츠 300원짜리를 이제 세탁하다가 점점 바지 그리고 운동화 제일 중요했던 아이템이에요. 운동화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돈으로 이제 그 빨래가 끝난 이후로 우리 방 청소를 도와준 친구들 그리고 빨래를 함께한 친구들이랑 같이 야식을 먹고 몰래 뭐 그런 데 다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학업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일을 그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야, 너 이거 할래? 라고 하니까 좋다고 자기 하겠다 해서 제가 넘겨줬더니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저걸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 자기 방 앞에서 이제 알바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억도 있어요. 두 사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핵심 아이템의 중요한 역량이 저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 단지 그걸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고요. 해결하고 싶다 보니까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취득했어야 됐고 배워야 될 게 있었으면 조금 배워야 됐어요. 근데 하나도 지겹지 않았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싫어했던 사람이다 보니 공부는 싫지만 그랬던 공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제안하고 싶은 거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창업은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단위의 개념이고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한 개, 두 개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상으로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